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무효라고 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겨냥해 시행한 펜타닐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That he can do whatever he wants, whenever he wants, and have said, no, the Constitution imposes limits. And one really important limit, Mr. President, is you're not allowed to tariff on your own.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결정이 유지된다면 미국이 파괴될 것이라며 상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합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관세가 전면 취소되면 미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너지고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지난 4월 전격 발표한 상호 관세로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채권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The bond market is very tricky. I was watching it, but if you look at it now, it's beautiful. 미국 정부윤리국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트럼프는 이맘때도 공격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방채를 샀고 관세 발표 전후로도 닥치는 대로 알짜 기업채를 사들였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퀄컴과 홈디포가 찍은 채권은 50만 달러 이상씩, 메타 채권도 25만 달러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이달 1일까지 거래한 채권 액수가 어림잡아도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일반 기업의 채권은 특히 정책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추라는 것도 이유 있는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차익 실현 때문 아니냐는 겁니다. We would be helped if interest rates would come down, but we're going to see how the board rules on that soon. I'd love to see them come down a lot. 앞서 트럼프는 관련주를 찍어 매수를 유도하는가 하면 자신의 밈코인을 밀기까지 해 대통령의 권한을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윤리법상 대통령이 자산을 처분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발적으로 처분해왔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만 55억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면서 미국이 점차 중국처럼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한 세대 전에는 중국이 자유화되면 중국의 경제가 미국처럼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이젠 미국의 자본주의가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점차 중국 같은 국가 자본주의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주요 산업을 통제하면서 자본주의적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대표적인 국가 자본주의 행태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자유무역협정 대상이었던 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를 깎아주면서 총 2,09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제철로부터 단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 주식을 받아내고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결정한 인텔의 최고 경영자를 사임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민간 기업을 압박해 공산당의 황금 주식을 발행하게 하고 중국의 금융 규제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탄압한 사실과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자신의 지시대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대대적인 사퇴를 압박하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통계를 발표한 노동통계국의 수작을 교체한 걸 지적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시진핑의 통제력을 부러워했다면서도 독립적인 사법부, 자유언론, 정부 권력의 분산 등 미국 민주주의에 의해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에 대해 연일 부풀리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관련 서명식에서도 관세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I think there's also a possibility that we're taking in so much money that we may very well make a dividend to the people of America. 또 다른 인터뷰에선 한국과의 관세 합의와 관련해 다소 과장된 주장도 펼쳤습니다. And that's going to be huge business. When you open up South Korea, it's a closed country. And now all of a sudden we're allowed to sell cars into South Korea. 한미 FTA로 이미 자동차 시장이 열려 있는데도 안전 기준을 완화한 걸 내세워 닫혔던 시장을 개방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이 늘어난 걸 최대 치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관세 수입은 역으로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우고 결국 고용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6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로 집계됐습니다. PMI가 기준인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tariffs that we put on sort of pushes the economy in a stagflationary direction, so it tends to raise inflation and it tends to slow growth. 특히 월가에선 미중 관세 유예가 오는 11일 만료되는 만큼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